만약 이번 일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인성과 정직을 중시했던 JYP의 사원에 따라 리아 양이 보다 엄격하게 처벌받기를 희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걸그룹 있지 리아의 학폭 논란이 가요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리아의 학폭 폭로가 올라옵니다. 이후 JYP에서는 해당 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6월 13일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 측은 해당 글의 폭로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인데요. 경찰은 Y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은 커졌는데요. 자, 그럼 대체 폭로자 Y씨는 어떤 글을 올린 걸까요? 지난 2월 올린 글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어깨가 직각인 00년생 여자 아이돌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다. 가해자는 피해자 A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빌린 돈을 중학교 1학년 5월까지 갚지 않았다. 언제 돈을 줄 수 있느냐 라는 말에 피해자 A에게 안 좋은 욕을 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A의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다. 가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1학년 6반 제 친구 피해자 B를 이유 없이 무리해서 제외시키고 왕따 시켰다. 폭로자는 피해자 A와 B를 돕기 위해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가해자 무리들에게 집단적으로 욕을 먹었다. 가해자 친구들 중 가해자와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제 이름과 피해자 A와 B의 이름을 언급하며 제발 알고 좀 씹으려 덜 떨어진 년아 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저와 피해자 A, B 그리고 같이 갔던 C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했다. 폭로자는 이로 인해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기가 무서워서 잠도 못 잤고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피해자 A는 부모님들끼리의 대면을 통해 돈 문제를 해결했지만 폭로자를 비롯한 피해자 B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가해자 무리는 이후에도 폭로자를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욕을 했다. 이후 폭로자 Y는 가해자와 같은 반이 됐는데 가해자가 친근하게 다가왔다. 혼란스러웠다. 내가 당했던 고통이 생각나서 울컥했다. 2018년 4월 가해자가 데뷔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커뮤니티에 곧 데뷔할 아이돌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충격으로 인해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었다. 학교폭력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가해자가 했던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증거 아닐까요? 폭로자 Y는 폭로글과 함께 가해자 무리에게 욕설을 당했던 SNS 인증사진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폭로로 인해 걸그룹 있지의 리아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폭로 문제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어느 쪽이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폭로자 Y씨가 올린 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어깨가 직각인 00년생 여자 아이돌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 어깨가 직각인 00년생 여자 아이돌은 있지의 리아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폭로자 Y씨는 신송중학교라고 자신의 출신 학교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신송중학교 출신인 리아 양을 명확하게 지칭한 셈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는 피해자 A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빌린 돈을 중학교 1학년 5월까지 갚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빌린 돈을 1학년 5월까지 갚지 않았다. 시기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반해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리아 양은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편으로 알려져 있죠. 이 금전관계가 단순히 실수였는지 아니면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피해자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A씨가 폭로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 글이 쓰여졌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반이었던 1학년 6반 제 친구 피해자 B를 이유 없이 무리해서 제외시키고 또 왕따시켰다. 저는 이 B라는 친구가 폭로를 쓰고 피해를 호소했다면 리아의 학폭적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B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제3자인 폭로자 Y씨의 주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폭로자는 피해자 A와 B를 돕기 위해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가해자 무리들에게 집단적으로 욕을 먹었다. 다소 의아한 표현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폭로자 Y씨는 A와 B를 돕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무리들에게 집단적으로 욕을 먹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글만 보면 Y씨는 공익적으로 친구들을 위해 나섰다가 피해를 본 셈입니다. 더욱이 상대 측을 가해자 무리라고 지칭한 반면 폭로자 Y는 홀로 나선 것처럼 묘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진 폭로 내용을 고려해보면 당시 폭로자 Y는 C라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결국 A, B, C 그리고 Y라는 4명의 집단과 가해자라고 지칭한 집단, 즉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다수 대 소수의 싸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5번째, 가해자 친구들 중 가해자와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 제 이름과 피해자 AB의 이름을 언급하며 제발 좀 알고 싶으려 덜 떨어지냐나 라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저와 피해자 AB 그리고 같이 갔던 C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했다. 폭로자는 이로 인해 다음날부터 학교에 가기가 무서워서 잠도 못 잤고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Y씨는 리아가 아닌 리아의 친구에게 학폭을 당한 셈인데요. 이 글만 보더라도 리아가 직접적으로 Y씨에게 욕을 했다는 진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에는 가해자 친구들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리아를 학폭 주동자로 표현한 셈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Y씨의 폭로 내용 중에는 리아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6번째, 피해자 A는 부모님들끼리의 대면을 통해 돈 문제를 해결했지만 폭로자를 비롯한 피해자 B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추후 공개된 당시 학급 친구들의 카톡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카스랑 카톡 자료 걔네 엄마가 프린트해와서 카페에서 뭐라고 했었다. 학폭 열 수도 있는데 자기네도 좋을 거 없으니 이쯤에서 끝내자고 했었다. 이 카톡상에서 걔네라고 표현한 당사자는 리아의 엄마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리아의 어머니가 리아가 피해를 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갈등일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셈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양측의 갈등이 존재했고 부모님들의 개입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Y씨 역시 부모님들끼리의 대면을 통해 A씨가 돈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부모님들끼리 왜 대면이 있었는지 A씨가 빌려준 금액이 대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A씨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지 않는 이상 그를 피해자라고 지칭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이번 폭로에 동참을 한다면 리아의 학폭 의혹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는데요. B씨는 이슈가 커진 이후에도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번째, 학교폭력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가해자가 했던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증거 아닐까요? 이 말 역시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폭로자 Y씨가 해당 글 게시와 함께 가해자 무리에게 받았던 욕설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거가 존재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사안이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가해자 무리라고 지칭하는 이들의 욕설과 비난은 증거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리아의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글은 없었습니다. 또한 가해자 무리라는 이들에게 당한 피해는 구체적인 진술과 상황이 있는 반면 가해자라고 지칭한 리아와의 갈등은 네가 뭔 상관인데 걔 화나게 하네 지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 라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Y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역시 기재되지 않았는데요. 이 글만으로는 일방적인 학교폭력인지 아니면 학급 동료들 간의 갈등인지 불분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공개하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폭로자 Y씨의 말처럼 이번 사안은 증거는 없되 진술만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라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교차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폭로를 통해 피해자 A나 B가 나서준다면 보다 명확하게 이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한 추가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리아 양의 학폭 의혹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본 사안은 A씨가 명예훼손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지 리아 씨의 학폭 여부를 수사한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로 인해 리아 씨가 학폭 가해자로 밝혀진 바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JYP는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리아 양의 학폭 의혹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게 사건의 진위를 가려보자는 의미인데요. 만약 이번 일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인성과 정직을 중시했던 JYP의 사원에 따라 리아 양이 보다 엄격하게 처벌받기를 희망합니다. 수사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볼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